토고의 뜨거운 태양 아래 68세 한국인 의사 민지는 말라리아로 고통받는 작은 생명들을 살리며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그녀 곁에는 아데바요, 32세 간호사로 로메의 여명처럼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 있죠. 나이와 피부색에 대한 편견이 그들을 짓눌러 오려 할 때 사랑과 인도적 사명이 두 사람을 비추는 등불이 될 거예요. 그들의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장벽도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꺼지지 않음을 알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찾아와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놓치지 마세요. 열대 기후가 한국의 기억을 스르르 녹여도 마음속엔 김치 향기와 부산 바다 파도 소리가 남아있죠. 이건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수연이 민지가 처음 로메 항구에 발을 디뎠던 날을 떠올릴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민지는 68세에 서울대 영어 영문학과에서 30년을 가르치고 은퇴했지만 곧장 희망의 의료단 프로그램에 지원해 토고로 향했어요. 첫날 아침 로메 토코인 공항을 나서니 오렌지빛 햇살이 온몸을 후려쳤죠. 매화꽃 무늬면 스카프를 어깨에 걸치고 캐리어 바퀴 소리를 따라 걷다가 주차장 직원에게 머리 숙여 인사했어요. 저 작게나마 도움되길 바랍니다. 지원 업무를 맡은 수연이 소형 트럭 옆에서 손짓했어요. 김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민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두 손을 모아 이렇게 와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그 눈빛엔 고향의 가족 식탁과 한복이 어우러진 기억,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공항에서 이동진료소까지 차로 도시를 관통했어요. 양옆으로는 녹색 판잣집과 붉게 물든 비사프 주스 가게가 이어지고 맨발로 모래먼지 틈을 뛰노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밤의 젬베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죠. 민지는 조수석에 앉아 낯선 풍경을 응시하며 속삭였어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잘할 수 있을까? 희망의료센터에 도착해선 한국인 단장 여 박사님과 현지 간호사 아데바요를 소개받았어요. 아데바요는 키가 크고 건강한 피부에 미소가 따뜻했죠. 김 선생님,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중히 인사하는 그의 눈빛에 민지의 긴장이 살짝 풀렸어요. 수연이 산부인과 말라리아 클리닉, 예방접종실을 하나씩 안내해 주었어요. 얇은 판넬벽, 삐걱거리는 나무 책상, 흐릿한 형광등 아래 벽엔 희망을 전하다, 희망에 닿다, 한글 영어 불어 문구와 보름달 사진이 걸려 있었죠. 민지는 손끝으로 한글 포스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멀리 와도 한글은 우리를 잇는 끈이구나. 첫 회의에서 여 박사님은 민지에게 환자 심리 상담을 맡겼어요. 김 선생님, 환자분들 이야기 들어주실 분이 필요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뜨거운 자부심과 설렘을 느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후엔 아데바요와 함께 외곽 빈민촌을 찾았어요.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을 트럭이 힘겹게 달려 얼굴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죠. 말라리아에 가장 취약한 아이들이 벽돌담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아데바요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선생님, 저 어린이들 얼굴 씻겨주세요. 민지는 손이 떨리도록 물을 떠 소형 대야에 담고 아이 얼굴에 조심히 물을 적셨죠. 감사합니다. 아이 이름은 코피였는데 그의 눈망울이 커다랗게 빛났어요. 민지가 어색하게 감사합니다를 건네자 먼 이국의 공기마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아데바요가 땀을 닦아주며 다정히 말했어요. 잠시 쉬세요, 김 선생님. 그 눈빛이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속삭이는 듯해 민지는 가슴 깊이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어요. 저녁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함께 식사했어요. 주 메뉴는 토고 전통 요리 티에브 디엔으로 양배추, 토마토, 후추 향이 가득했죠. 민지는 작은 김치통을 내놓으며 이건 한국의 비빔밥이에요. 소화에도 좋아요.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맛보고는 매콤하지만 맛있어요. 라며 웃었어요. 아데바요의 통역 덕분에 민지는 중추절, 추석 이야기와 송편 빚는 법,
반짝이는 별등 얘기를 풀어놓았어요. 그의 눈빛은 마치 토고, 하늘의 보름달을 바라보는 듯 반짝였죠. 한국과 토고의 이야기들이 밤하늘 아래서 서로 얽히며 두 문화의 간극을 메웠어요. 밤, 민지는 텐트 베란다에 앉아 푸른 잉크로 일기를 적었어요. 토고 첫날, 나이가 두렵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심 어린 눈빛과 아이들 웃음이 제게 힘을 주네요. 봉사는 돕는 것만이 아니에요. 세상을 다시 믿는 법을 배우는 일이기도 해요. 아데바요는 어머니가 있는 아크라로 메시지를 보내며 썼대요. 오늘 김 선생님 덕분에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연세 많은 스승님께서 자비를 가르쳐 주셨어요. 로메에서의 첫날 아침이 지나고 민지와 아데바요는 일과 마음이 점점 하나가 되어 갔어요. 제1부 D장은 부드러운 햇살 야자수 잎 사이로 스며드는 그 아침, 민지가 테이블 위에 항생제 용기를 정리하던 순간 시작됩니다. 이제 잘 쉬었어요? 아데바요가 하얀 가운을 걸쳐주며 살짝 웃었죠. 네, 잘 잤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따뜻한 죽과 얇게 저민 생강, 수연이 챙겨온 떡으로 아침을 준비했어요. 민지가 한 그릇 건네자 아데바요가 우리 동네 닭죽 같아요. 하고는 환하게 웃었죠. 그 소박한 대화가 한국과 토고를 잇는 또 하나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진료 첫날 아침, 우리는 마푸토 주택가로 갔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혈압을 재고 약을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서 있었지. 아데바요는 두 번째 진료대 앞에서 혈압계를 손에 쥐고 서 있었고, 민지는 환자 병력 묻는 일을 맡았어. 어느 할머니께 다가가 고개를 숙여 여쭤보는데 소금 후추처럼 희끗희끗한 할머니 머리칼 사이로 반짝이는 은 팔찌가 눈에 들어왔어. 전통 무늬가 새겨진 그 팔찌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에 할머니는 잠시 고향이 떠오르는 듯 미소를 지으셨지. 민지가 부드럽게 여쭙다. 할머니, 아침에 손이 자주 차가우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 한국어로 다 알아들었어요. 고마워요, 아가. 그 사이 아데바요는 몸이 쇠약해진 한 소년을 도와주고 있었어. 청해를 겨드랑이에 넣자 소년이 몸을 떨기에 아데바요는 살짝 몸을 숙여 속삭였지. 걱정 마. 이건 첫걸음일 뿐이야. 금방 나아질 거야. 소년의 작은 손바닥을 보며 다정하게 미소 짓는 아데바요를 보니 민지 마음이 따뜻해졌어. 바닷가 마을에서 온 남자 간호사에게도 부산에서 만났던 그녀 같은 다정함이 있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지. 정오가 되자 우리는 센터로 돌아와 남은 쌀국수와 김치로 급하게 점심을 때웠어. 아데바요는 시장에서 사온 잘 익은 망고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민지는 김치를 유산지에 하나하나 정성스레 싸주었어. 민지가 한쪽을 건네자 아데바요는 살짝 머뭇거리다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반짝이며 말했어. 맵지만 깊은 맛이 있네요. 마치 한국 사람들의 정 같은 느낌이에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지. 맞아. 가끔 매콤새콤한 맛이 우리를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잖아. 어려움 앞에서. 오후가 되자 우리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소박한 문화 교류 시간을 열었어. 민지는 스크럽 위에 잠시 한복 저고리를 걸치고 무대에 올랐어. 마이크를 잡고 추석 이야기를 나누며 말했지. 추석에는 가족이 다 함께 송편을 빚으며 달을 바라보고 소원을 빌어요. 손으로 원을 그리며 춤추는 흉내를 내자 모두 웃음꽃이 터졌어. 그 다음 순서로 아데바요가 고향의 우기를 맞이하는 토그베피오 의식을 소개했어. 바오밥 나무 둘레를 돌며 춤을 추면 풍년이 온다는 전통이지. 젬베 드럼 소리가 울려 퍼지자 아데바요는 민지를 손짓해 춤판으로 이끌었어. 튼튼한 발걸음에 민지는 살짝 비틀리기도 했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따라갔지. 저녁 햇살이 민지 은빛 머릿결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아 야자수 그림자와 민지 환한 미소를 함께 비추었어. 밤이 찾아오고 달빛이 창문 너머 구석진 방 안까지 비출 때쯤 민지와 아데바요는 작은 나무 탁자에 마주 앉았어. 눈앞에는 다음 주 순회 진료 일정이 대충 그려진 지도 한 장이 놓여 있었지. 아데바요가 조심스레 물었어. 오늘 공유한 소감이 어때요?
민지는 한숨을 내쉬며 벚꽃 문양 있는 종이를 손끝으로 살짝 문지르며 말했어. 혹시 지루하진 않았을까 걱정됐는데 동료들 웃는 얼굴이랑 아이들 반짝이는 눈빛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아데바요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지. 당신은 영감을 주고 있어요. 저도 당신한테서 배운 게 많아요. 특히 인내심이요. 두 사람이 눈빛을 마주친 순간 주위는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따뜻한 숨소리만 가득했어. 민지는 어릴 적 떠나기 전 어머니가 해주신 말을 떠올렸지. 멀리 가더라도 한국 사람의 마음씨는 잊지 말 거라. 민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 엄마가 보시면 저 혼자가 아니란 걸 알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하루를 마무리하며 민지는 일기장에 적었어. 오늘 아데바요와 함께 언어 문화 장벽을 넘어섰다. 그의 눈빛 속에서 신뢰와 공감이 느껴졌다. 마치 처음 서울 강의실에 섰을 때처럼. 이 연결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한 희망 같다. 한편 아데바요도 노트에 빨간 잉크로 휘갈겼었어. 민지 씨는 나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었다. 사랑은 나이도 피부색도 따지지 않는다고. 내일이 기다려진다. 그녀를 더 이해하고 보살필 수 있기를. 다음 날 아침 롬메의 태양빛은 묘하게 오래된 희망이 아닌 녹슨 철판 위로 반짝이는 강렬한 노란빛을 던졌어. 마치 세상이 민지와 아데바요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시선처럼 얇고 눈부셨지. 행정 보조수인 수연이 전해준 얘기야. 민지 핸드폰은 이른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울렸대. 서울에 있는 외동딸 김양이 화난 얼굴로 영상통화를 걸어왔거든. 엄마, 제발 이게 무슨 짓인지 알아? 거의 70 가까운 의사가 22살도 채 안 된 남자랑 사람들이 다 수군거릴 거야. 민지는 골방 구석에 서서 청진기를 만지작거리며 창문 너머를 멍하니 바라봤어. 전라도 전주 작은 집 부엌 찬장에 걸린 한자 글씨가 새겨진 그릇, 어머니가 부른 지지야 하는 저녁밥 소리가 떠올랐지. 민지는 부드럽게 답했어. 얘야,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야. 공감이고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함이란다. 그러나 딸의 한숨 섞인 목소리는 더 날카로웠어. 그런데 엄마가 그럴 권리가 있나? 우리 가족 체면도 있고 조직 평판도 생각해야지. 민지는 통화를 끊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어. 침대에 주저앉아 고이 간직한 조상 사진 목걸이를 어루만지다 스스로 물었지. 편견보다 사랑이 더 값질까? 한편 센터 사무실에 들어선 아데바요는 민지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걸 보고 차조차 주지 않고 차돌린 듯 다가왔어. 통곡물 차를 내밀며 걱정스레 물었지. 진지 선생님, 괜찮으세요? 오늘 내내 아무것도 안 드신 것 같던데. 그의 다정한 시선에 민지는 억지로 미소 지었어. 조금만 시간이 필요해. 그날 아침 말라리아 예방 약 배포 전에 아데바요는 이사회와 회의를 해야 했어. 보건부장 아마라 씨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지. 둘이 사귄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우리는 의료단체지. 연애 리얼리티 방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제키엘? 아니, 아데바요는 고개를 숙여 답했어. 저 책임질게요. 진지 선생님은 헌신적인 동료니까요. 아마라 부장은 순간 말문이 막히더니 이내 얼굴을 굳혔어. 우리는 사랑을 금지하지 않지만 프로 정신은 지켜야 돼요. 소문이 계속되면 진지 선생님은 잠시 후방으로 물러나는 게 좋겠어요. 옆방에서 그 이야기를 엿들은 민지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 그녀는 초청장에 적힌 희망의료센터 문구를 꺼내 들여다봤지. 비웃음처럼 느껴졌어. 정말 이 센터가 나에게 희망을 줄까? 점심때 민지와 아데바요는 또 다른 주거지인 토코인 구역으로 갔어. 전쟁 고아 과부인 폴 씨와 그녀 아이의 예방접종을 도우러 간 거야. 폴 씨는 아기를 꼭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어. 부디 저희에게 희망을 지켜주세요. 민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눈가에 촉촉한 기운을 띠며 말했다. 우린 절대 누구도 버리지 않을 거야. 아데바요는 주사 바늘을 꺼내 조심스레 아기 어깨에 대고는 속삭였다. 너 곧 건강해질 거야. 그 순간 민지는 청진기를 통해 바라본 아데바요의 눈빛이 편견 하나 없이 한결같이 단단하고 진심 어린 것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저녁이 되자 서울에서 온 소식이 날벼락처럼 떨어졌다. 딸의 이메일과 함께 토고 온라인 신문에는 의료센터 한가운데서 반란을 일으킨 연인이라는 제목이 걸려 있었다. 민지는 손을 떨며 이메일 창을 내려놓고 눈가가 뜨거워졌다. 수연이 달려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 언니가 옳은 일을 한 거야. 민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대가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난 후회 없어. 그날 밤 그들은 한토고 문화교류 모임을 열었다. 민지는 간소화한 한복을 입고 추석 풍습과 송편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이어 자신의 어머니 지숙 여사, 사랑을 가르쳐준 분에 대한 추억을 나눴다. 그리고 크리오어로 부르는 아리랑을 노래했을 때 방 안은 누구 하나 숨죽이고 귀 기울였다. 아데바요는 그녀의 뺨에 맺힌 눈물을 살며시 닦으며 말했다. 선생님의 노래가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그날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시선 속 편견은 조금씩 녹아내렸다. 수연은 메모를 하며 적었다. 가슴이 울릴 때 모든 장벽은 희미해진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민지는 공책을 꺼내 이렇게 적었다. 편견이 사라지길 바라진 않아. 다만 사랑과 의료 윤리가 함께하길 바랄 뿐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해도 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어. 아데바요도 일기를 펼쳐 적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는 그녀의 곁을 지킬 거야. 그녀는 나의 살아있는 희망이니까. 어둠이 로메의 밤하늘을 뒤덮자 희망의 센터 텐트 불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사명을 알리듯 환하게 빛났다. 그러나 모두가 한숨 돌린 것도 잠시 또 다른 의료 위기가 밀려왔다. 모노 강가 일대에 약물 내성 말라리아가 급속히 퍼진 것이다. 아침마다 울리는 비상 방송 소리에서 수연은 명확히 들었다. 말라리아 환자가 이틀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민지와 아데바요는 사무실에 걸린 칠판 지도를 향해 달려갔다. 신규 환자 157명, 사망 5명이라는 문구가 깜빡이며 긴급 경고를 알렸다. 민지의 눈에는 결의가 불타올랐고 아데바요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다음 날 아침 2사람은 역할을 나눴다. 민지는 의료팀을 이끌고 임시 캠프인 다파옹으로 향했다. 환자들이 밀려드는 곳. 사람들은 이른 아침 이파유 나무, 그늘 아래 모여 앉아 약을 기다렸다. 숯불에 생선 굽는 냄새가 여전했지만 이내 소독약 냄새가 지배했다. 대나무 돗자리 위에 누운 아이들은 몹시 뜬 열에 눈을 반쯤 감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의 소울레임 아내가 몸을 웅크린 채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다. 민지는 다가가 살포시 그의 이마에 손을 얹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돌봐줄게. 그리고 청해를 꺼내며 다정하게 덧붙였다. 지금 이 싸늘함도 곧 가라앉을 거야. 여기 해열제가 있어. 소울레임 아내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고 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아데바요는 현지 간호사들을 불러 모아 새로 도착한 희귀 항생제 희석 작업을 지휘했다. 민지가 한국에서 지원을 요청해 겨우 확보한 약이었다. 그는 밀리그램 단위까지 신경 써가며 조심스럽게 약을 계량했다. 잘못한 방울이 목숨을 위협할 수 있었다. 혼합을 마친 뒤 소울레임 아내를 품에 안고 입술을 그의 이마 가까이 대며 말했다. 이거 다 마시면 곧 건강을 되찾을 거야. 민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아데바요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 안고 속삭였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점심 무렵 그들은 임시 대피소 지붕 아래 잠시 숨을 고르며 따끈한 기장죽 한 숟가락씩 나누어 먹었다. 민지는 아데바요의 그릇에 작은 김치 조각을 넣어오며 웃었다. 달콤하면서도 매콤하네. 우리 삶 같아. 아데바요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다. 늘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구급차 사이렌이 다시 멀리서 들려오자 민지와 아데바요는 흙먼지 바람이 이는 들판으로 다시 달려나갔다. 해질녘 야외 병원은 처음으로 침대가 꽉 찼다.
옹기종기 붙은 수십 개의 침대와 얇은 이불들 사이로 말라리아가 재발한 할머니 마리암이 작은 고통을 참으며 소울레이마네가 누운 바로 옆자리에 누워 있었다. 초음파 검사에서 그녀의 간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이 확인됐다. 민지는 몸을 낮추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할머니, 꼭 약을 다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아데바요는 즉시 도움의 손길을 보냈고 민지는 할머니의 이마에 부드러운 시선으로 손을 얹었다. 할머니는 눈을 뜨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선생님, 고마워요. 지친 미소와 함께 흘러내린 눈물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이 꺼지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의료진들이 교대로 환자를 살피는 동안 민지와 아데바요는 텐트 안 작은 책상 앞에서 잠깐 숨을 돌렸다. 아데바요가 따뜻한 레몬굴차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다. 잘 못 주무시겠죠? 민지는 한숨을 내쉬며 일기를 꺼내 적었다. 첫날 이곳에 왔을 때 동료의 눈빛에서 사랑을 느꼈다. 위기의 순간 그 사랑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란 걸 깨달았다. 아데바요는 그녀의 옷자락을 살포시 입맞추며 말했다. 김 선생님, 일에만 매몰되지 마세요. 제가 함께 나눌게요. 민지는 잠시 눈을 감고 다시 불을 밝히는 듯한 결의로 말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해요. 긴 길이라 해도.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한약, 캉야옴니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모금 행사를 열었다. 민지는 수연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한국 SNS에 도움을 요청했고 아데바요는 이중 언어 포스터를 준비했다. Stop the resistance. 함께 말라리아를 종식시켜요. 빨간 대문자로 적힌 문구가 낡은 철판 벽에 선명히 빛났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누군가는 약을, 누군가는 쌀을, 또 다른 누군가는 돈을 보태고 있어. 플라스틱 통에 한 세디가 들어갈 때마다 속삭이는 약속이 하나씩 쌓여. 아이들을 도와줄게. 민지는 봉투 더미를 바라보다가 눈가가 촉촉해졌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있을 줄이야. 주말이 되자 새 약품과 의료 장비가 도착하고 의료팀이 교회 곳곳으로 흩어졌어. 수액을 놓고 모기장을 나눠주며 아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소금을 만드는 법까지 친절히 알려줬지. 한 걸음 한 걸음 위기에 맞서며 주사 한 대, 약 한 알이 생명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어. 구호 활동을 마무리하던 그 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건강해진 수레이마네가 깡충깡충 뛰어오더니 민지를 꼭 안았어. 김 선생님 고마워요. 마리암은 아데바요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지.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민지와 아데바요는 손을 맞잡고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 편견도 질병도 두려움도 모두 이겨낸 순간이었으니까. 수연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 그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에요. 말라리아와 싸우는 전우이고 계산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불꽃이에요. 서아프리카의 땅에 따뜻한 빛을 켠 사람들이죠. 오늘 아침 해가 롬의 하늘을 밝힌 것만큼이나 포기하지 않은 이들의 눈빛도 찬란했어요. 이 말은 산막의 마지막 날, 수연이 민지와 아데바요의 여정을 지켜보며 속으로 되뇌던 문장이었어. 이튿날 새벽, 경비의 발소리가 고요를 깨우자 민지는 희망의료소 2.0 개소식을 준비하러 일어났어. 프로젝트 지원용 흰 가운을 얼른 걸치고 안에는 자그마한 홍매화 자수가 놓인 리넨 원피스를 입었지. 한국의 소박함과 토고, 켄테 무늬가 어우러진 모습이었어. 천막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그녀의 은빛 머리칼에 반짝임을 새겨주더라. 민지는 미소 지으며 속으로 다짐했어. 오늘은 아픈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진단하는 날이야. 아데바요가 들어오더니 지난 2년간 기록한 일지와 함께 마을 할머니가 선물한 토고 야생꿀 한 병, 그리고 수연이 축하 편지와 함께 보낸 한국 녹차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 그가 민지를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지. 좋은 아침이에요, 김 선생님. 오늘도 희망의 이야기를 이어가 봐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 함께라면 국경 너머로도 이 프로젝트를 넓힐 수 있을 거예요. 곧 이어 긴급 회의가 꾸려졌어. 아이사투 여사가 주재했고 토고 보건부 고위 관계자와 한국 대사관 대표가 함께했지.
손에는 한글과 프랑스어가 함께 적힌 계획서가 들려 있었어. 아보메이와 카레 위성 의료소, 2곳 추가 설치, 지역 청년 대상, 커뮤니티 헬스, 교육 프로그램 시행, 한토고 의료연구소와 장기 협력 협약 체결 민지가 발표를 시작했어.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통계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지. 이전에는 한 달 평균 중증 말라리아 환자 200명만 살려냈다면 이제 확장 후에는 500명을 목표로 하고 예방접종과 보건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중간중간 한국어 단어를 섞어 넣었어. 원행, 원행, 친천, 친천이라며 청중들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 아데바요도 덧붙였어. 저는 간호자원봉사자 20명을 추가로 양성해 24시간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겠습니다. 그가 살짝 허리를 숙이며 고개를 끄덕였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회의가 끝나자 모두가 손을 맞잡으며 합의서를 교환했어. 보건부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 저희도 전폭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인도적 협력의 본보기예요. 과학과 인류애가 어우러진. 민지는 벅찬 마음에 아데바요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 우리가 하는 말이 이제 통했어. 점심 무렵 옥상에 올라가 개소 기념 배너를 걸었어. 희망의 확장, Expansion of Hope라고 씌어 있었지. 수연은 아이들이 병상을 정리하던 사진을 걸고 무지개 빛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함께 배치했어. 두 나라 국기가 함께 펄럭이는 그 장면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거야. 개소식이 시작되자 만대 민족 춤인 예케예케, 예케예켄 리듬에 맞춰 토고 북타마가 울려 퍼졌어. 자원봉사자들은 들국화 꽃을 가슴에 꽂고 민지와 아데바요가 함께 리본을 잘랐지. 그가 끈을 끌어당기자 모두의 눈이 빛났어. 이어 민지가 단상에 올라 단호하게 외쳤어. 오늘의 켄테와 한복은 우리 연결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을 가족처럼 돌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지고 아데바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어. 우리는 동료를 넘어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오후에는 마을 어르신과 주민들을 초대해 새 의료소를 둘러봤어. 초음파 기기, 백신 보관 냉장고, 포근한 상담실까지 하나하나 설명하며 신뢰를 쌓았지. 할머니 한 분은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 여기라면 제 생명을 맡겨도 되겠구나. 고아 아이들도 초대해 한복 켄테 인형과 분유를 선물 받았어. 파티마라는 아이가 아데바요 품에 안겨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지. 고마워요, 아저씨. 민지는 아이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 늦은 오후 문화 교류 공연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 한국팀은 만대풍으로 재해석한 강강술래를, 현지팀은 대금 연주에 맞춰 팝농고, K-파롱고 노래를 불렀어. 두 나라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자 텐트 안에 생명이 깃든 것 같았지. 마지막엔 민지와 아데바요가 옥상에 남아 호박빛으로 물든 노을을 바라봤어. 아데바요가 낮게 말했어. 내일은 청년 대상 커뮤니티 헬스 프로그램부터 시작해볼까요? 민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 당신이 있으니 우리는 토고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둘이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운명처럼 맞춰진 두 조각임을 느꼈어. 함께 아프리카 의료 지도를 희망으로 물들이고 있었거든. 퇴근 전 민지는 살며시 발코니로 나와 왼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았어.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 가사가 귓가에 맴돌았지. 꿈엔 나이가 없고 사랑엔 국경이 없단다. 일기장에 펜을 들어 이렇게 적었어. 오늘은 프로젝트의 결실을 맛본 것만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약속을 새겼죠. 한 걸음 한숨마다 아데바요와 저는 지속 가능한 의료망을 짜 나가리라는 다짐을. 이 사랑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이니까요. 옆 방에선 아데바요가 달빛 아래 꿀병을 손에 든 채 살며시 미소 지었어. 희망만큼 달콤하고 도전만큼 씁쓸해도 두렵지 않아. 난 혼자가 아니니까. 롬의 만완 위로 새벽 여명이 슬며시 내려앉고 옅은 주황빛 하늘 아래에도
희망의 보건소 입전문 위엔 한 토고 국기가 나부끼고 있었어. 사랑과 책임이 꺼지지 않을 거란 증표처럼. 이른 아침 흰 머리카락 사이로 은빛이 어른거리는 민지는 프로젝트 로고가 박힌 흰 가운을 걸치고 현미차 한 잔과 떡 상자를 손에 들었어. 커뮤니티 보건센터 개소식 준비지. 옆에선 아데바요가 대형 배너를 마지막으로 살폈어. 커뮤니티 헬스 헙, 희망의 중심, 센터 드 선테 커뮤니텔. 새 언어가 어우러진 문구가 경계를 지워버렸지. 수연이 말하길 한국에서 온 68세 할머니부터 토고의 32세 청년까지 3년간 함께 희망을 심었어요. 오늘 그 마음을 마을에 되돌려주는 날이죠. 개소식은 마을 어르신들, 자원봉사 청년들, 보건 관계자들이 둘러선 채 시작됐어. 토고 보건부 장관님과 한국 대사님도 함께였지. 정부 대표로 코피 교수님이 마이크를 잡았어. 이 센터는 단순히 몸만 치유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을 보듬고 두 나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겁니다. 이어 민지가 한국식 인사를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 저 김민지입니다. 조선의 땅을 떠나 이곳에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이 제게 새 삶의 목적을 선물했어요. 사람들 눈시울이 붉어질 때 민지는 살며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덧붙였어. 그리고 제 손을 잡아 이 길을 함께 걸어준 아데바요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데바요가 그녀 곁으로 걸어와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고백했어. 민지 씨는 단순한 동료가 아닙니다. 제 삶의 반쪽이죠. 앞으로도 함께 의료와 사랑을 이곳곳에 전할 겁니다. 리본 커팅이 끝나자 모두 안으로 들어가 시설을 둘러봤어. 진료실, 예방접종실, 상담실, 산모, 영유유아 쉼터까지. 각 방엔 휴대용 초음파 기기, 약장, 정수기까지 꼼꼼히 갖춰져 있었지. 고아 아이들은 새 담요와 함께 기록에 남겨졌어. 한복 문양과 켄테, 무늬가 어우러진. 정오가 되자 다 함께 간단한 다과회를 열었어. 떡과 김치, 티에부디엔느, 해산물 스튜, 비삽차, 히비스커스, 차를 즐기며 한국 토고팀이 건배했지. 수연이 전하길 크리오어 버전 아리랑이 울려 퍼져 사랑엔 국경이 없단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어요. 늦은 오후 민지와 아데바요는 지역 활동가들에게 수여하는 우수보건 활동가 증서 수여식에도 참석했어. MC가 두 사람 이름을 호명하자 열띤 박수가 터졌지. 민지는 황금 조명 아래 무대에 올라 상장을 받으며 눈가가 붉어졌어. 이 영예는 저와 아데바요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을 함께한 팀과 마을 공동체 모두가 이룬 꿈입니다. 아데바요가 그녀 가운에 작은 배지를 달아주고 자신도 배지를 받으며 조심스레 눈빛을 마주쳤어. 청혼하듯 손을 내밀었지. 민지는 손을 잡고 속삭였어. 우리가 해냈어. 수연은 기록했어. 이토록 사랑과 헌신이 하나로 녹아든 모습은 처음 봤어요. 해질녘 야외 무대에선 농촌 축제가 시작됐어. 아이들은 반짝이는 한복 단속에 켄테 치마를 두르고 원을 그리며 춤을 췄고 토고 청년들은 아그바드자 춤을, 또 한국인들은 부채춤을 선보였지. 마침내 아데바요와 민지는 무대에 올라 함께 강남 스타일을 춰 모두를 박장대소하게 만들었어.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대서양 해변에 남았어. 파도가 속삭이듯 부서지고 민지는 모래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그의 허리에 기대 앉았어. 달이 반쯤 떠올라 물결 위에 은빛을 뿌렸지. 그녀가 작게 말했어. 처음엔 두려웠어. 이 긴 여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 하지만 오늘 사랑과 꿈을 믿게 됐어. 아데바요는 그녀 가슴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대답했어. 나도 같아. 사랑이 우리를 어떤 폭풍도 견디게 해줘. 볼타 지역 소녀는 도시 불빛과 별빛이 어우러진 수평선을 바라보며 속삭였어. 내일 비바람이 몰아쳐도 난 네 곁에 있을게. 민지는 그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 나도 절대 홀로 서지 않을 거야. 밤 마지막으로 수연은 발코니에 올라 둘을 내려다보며 확신에 찬 한 줄을 남겼어. 편견과 폭풍에도 사랑과 자비는 언제나 희망을 다시 피워낸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안고 민지와 아데바요는 토고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희망의 보건소에서 마음과 몸을 치료하며 멈추지 않는 인도주의 사명을 실천하며